축구협회는 축구협회대로 선수들은 왜 우리 몸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냐. 누굴 위한 축구협회인가.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일이 없었으면 8강 갔을지도. 비디오 판독을 위한 리플레이, 그거에 맞는 리플레이를 틀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제 비디오 판독을 신청했어요. 그럼 그 상황에 맞는 리플레이를 보여줘야 되는데 엉뚱한 리플레이를 놓고 판독을 한 거죠. 그 상황이 아닌 다른 상황을 진짜 아마추어적인 거다. 그런 게 자꾸 반복되니까 오늘 후보가 회의를 열고서 뭐 개선책을 마련하겠다. 프리미어 대회라고 또 있었어요. 최근에 그 대회 때 우리나라가 오타니 선수 공을 아예 건들지도 못한 적이 있어서 우리 좀 약간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야겠네. 네. 뭐 하지만 뭐 공은 둥그니까 때문에 뭐 여기저기 다 둥글대. 아니 우리 뭐 월드컵도 시험관 갔으니까. 네, 맞죠. 예. 댓글 읽어주는 기레기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찔렀네. 기레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김희철 사장님, 델기야 계속 하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 왼손은 거들 뿐 여러분의 오른손으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왼손은 그냥 이렇게 두시고 오른손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것만 들으면 어디 가서 좀 스포츠 이슈 알 수 있어 해드리는 스포츠가 빛나는 밤에 코너 되겠습니다. 우리 스포츠 이주희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기 소개해주세요. 네, 이제 월드컵을 갔다 온 지 막 한 달이 조금 지났나요? 월드컵 갔다 왔어. 네, 아직도 시차 적응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제일 쌩쌩하겠네. 네, 이제 막 업무에 조금 복귀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우리도 근데 업무에 복귀하는 거는 우리도 쉽지 않아요. 매일매일 하고 있어. 매일 월요일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월드컵 끝난 지 한 달 반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어느새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났어요. 네, 그런데 월드컵 지나고 나서도 근데 지금 사실 16강 진출이라는 이 위협을 달성하고 다들 그런데 대부분 국민들은 그냥 이제 좋았어, 이 월드컵 좋았어. 그런데 아직까지 좀 이 뒷맛이 개운치 않은 그러게요. 사건이 있어가지고 먼저 그거부터 소개를 좀 해드리고 설명을 좀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01호 논란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자, 이때 2701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되게 인터넷상에서 글이 많고, 왜냐면 이게 애초에 인스타그램에 어떤 글이 올라오면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어떤 이슈인지 설명을 한번 좀 살짝 해주시죠. 먼저 이제 대한민국 대표팀이 16강 기적을 이뤄내서 막 환호하던 그 순간 갑자기 SNS에 누가 이제 안덕수 씨, 그때는 이름도 생소한 분이었죠. 안덕수 씨가 축구협회 의무팀을 좀 원색적인 단어를 쓰면서 저격하는 듯한 게시물을 올린 거죠. 인스타에. 분위기도 너무 좋았는데 대표팀은.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서 저도 그때 커뮤니티 그걸 처음 보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2701호의 뭐 사건, 비밀, 진실. 그래서 뭐 난 혹시나 무슨 뭐 누가 뭐 약을 뭐 주사를 맞았다는 얘기인가 막 온갖 상상을 다 했어요.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어떤 거였습니까 그게? 이 안덕수 의무 트레이너는 사실 손흥민 선수의 개인 트레이너인데 좀 요즘 추세가 이 세계적인 축구 스타들이 개인 트레이너들을 따로 고용해서 몸 관리를 하는 편인데 손흥민 선수가 이때 뭐 안면 골절 부상도 있고 뭐 컨디션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카타르 현지에 자신의 이제 개인 트레이너를 대동한 겁니다. 근데 개인 트레이너에게 손흥민 선수만 뭐 치료를 받았던 게 아니라 대표팀에 주로 뭐 유럽에서 뛰는 선수뿐 아니라 10여 명 선수들이 10여 명이요? 예. 다 받은 거지 뭐. 대표팀 의무팀이 따로 있었지만 이것을 제외하고 그 손흥민 선수의 개인 트레이너에게 자신의 몸 케어를 맡긴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의무팀과 안덕수 트레이너 사이에 좀 뭔지 모르는 정확히는 뭐 내면 모르지만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솔직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알바야. 결과만 좋은 땡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근데 그 뒤에 축협이랑 그 안덕수라는 그 트레이너분과 선수들 사이에 뭔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특히 저는 이제 뭔 얘기지 싶었던 거죠. 자, 일단 그 트레이너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지만은 손흥민 선수는 지금 월클 가장 누구보다 이 그런 트레이닝을 잘 받아야 되는 분이기도 하고 그런 최고의 트레이너를 모실 경제적 어떤 여유도 있는 분이고 그죠? 근데 어떤 분인가? 자, 클리앙 댓글 읽으시죠. 클리앙의 빠른 발, 그분은 신의 손이셨던 건가요?
대댓글로 실력은 확실한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정식 의료 체계는 선수의 부상을 보수적으로 보는데 반해서 이런 트레이너분들은 빠르게 처치해서 뛸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데 특화된 분들이니까 선수 입장에서는 안덕수 트레이너를 선호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다. 자, 안덕수 트레이너라는 분이 막 보면 막 자기 하도 마사지 많이 해서 네. 손이 부으셔가지고 얼음물에 이렇게 막 담그고 그런 사진도 영상에 그 인스타에 올리셨는데, 근데 그러면 실력이 확실한 분이고, 왜냐면 소민 선수가 개인으로 이제 모시고 다닐 정도면, 근데 거기서 와서 마사지를 받는 거는 다음날 경기 컨디션을 올리는데 필요하다. 그럼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네. 결과만 좋다면. 근데 그게 문제가 왜 된 겁니까? 일단 안덕수 트레이너는 협회 공식 의무팀이 아니라 사설 트레이너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축구협회가 특히 뭐 손흥민 선수에게만 예외를 허용했지만 다른 선수들도 이전부터 안덕수 트레이너를 되게 신뢰했고, 다른 선수들이? 예, 안덕수 트레이너한테 케어를 많이 받았던 선수들이 좀 있어요. 김민재 선수도 그렇고. 그래서 선수들이 이쪽으로 간다니까 협회는 당장 중요한 경기가 있는데 월드컵. 너희 우리 의무팀에서만 치료받아라고는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사설 트레이너에게도 진료 케어를 받게 허용하면서 어떻게 보면 알력 다툼이 생긴 거죠. 의무팀과 안덕수 트레이너 간에. 속상할 수 있죠. 의무팀 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의무팀이라고 왔는데 우리는 안 찾고 안덕수 트레이너한테만 받으려고 하면 그렇고. 근데 안덕수 트레이너 입장에서는 근데 그럼 돈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호텔비나 이런 거는? 안덕수 트레이너는 다 사비. 사비. 누구의 예. 사비? 뭐 선수들이 객출해서 안덕수 트레이너에게 이제 뭐 비용을 지불했다고 하더라고요. 두고 보니까 그 호텔비는 손흥민 선수의 아버님 네. 손흥정 씨가 예. 내줬다고. 네. 그러니까 안 트레이너님 입장에서는 그러면 왜 그게 본인에게 뭐 그거를 인스타에 올릴 정도로 분노한 포인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수들이 지금 축구협회 현재 의무팀을 신뢰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안덕수 트레이너도 의무팀에 대한 불신이 가득했던 거죠. 너희 케어를 이 정도밖에 못해? 그래서 다 우리한테 오게 만들어? 이러면서. 근데 선수들은 또 이 안덕수 트레이너가 그 가운데 또 무자격자라는 논란이 이제 일어나면서, 그러면은 안덕수 트레이너를 협회 공식 트레이너로 트레이너진에 합류해달라고 또 요청을 했습니다. 옛날에 네, 한번 했죠. 예, 했는데 협회는 그 당시에도 자격이 없어서 안 된다. 그래서 선수들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되게 불편했던 거예요. 의무팀 갔다가 또 안덕수 트레이너 갔다가 하면서 그 안에서 이거는 뭐 내부적인 일일 수도 있는데 안덕수 트레이너와 그 협회 의무팀장 간에 또 갈등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어제 협회가 입장문을 내면서 공개가 일부분 된 거였죠. 그러니까 무슨 글 올린 거예요? 안덕수 트레이너는 그걸 좀 알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협회 의무팀이 안덕수 트레이너 입장에서는 무능하다. 이 개편이 필요하다.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좀 알리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것을 되게 부적절한 좀 워딩을 사용하면서 이성적인 예, 글이 아니었나 보군요. 예를 들어 안덕수 트레이너가 그 대회가 끝난 후에 뭐 좀 언론사를 찾아서 기자와 함께 뭐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걸 좀 정제된 언어로 표현했으면 지금 같은 갈등이 커지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것을 이제 SNS에 달랑 딱 글을 올려놓고 뭐 2701호의 내막을 알고 싶은 기자분은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십시오. 아 근데 여러분 이게 히스토리가 있더만. 제가 한번 오기 전에 봤는데 이게 히스토리가 있더만. 이분이 원래 축협에서 2021년인가 그게 개정이 돼가지고 맞습니다. 인정해주는 자격증이 4개인가밖에 없어요. 네. 무슨 뭐 AT 그리고 뭐 무슨 물리치료사 뭐 4가지가 있는데 예. 안덕수라는 분은 여기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안 갖고 계시던가 네. 봐요. 그리고 없어요? 예. 하나도 없고 다른 게 2개 있으세요. 뭐 트레이너 자격증이랑 또 하나 두 개 있는데 이건 이제 여기 안 들어있는 거더라고. 선수 입장에서는 2022년에 월드컵 나가는데 그러면 안덕수 트레이너 고용해 달라고 하는데 축협 입장에서는 이게 자격증 없으면 안 된다. 축협 입장은 이거죠. 자격증도 없을 뿐더러 지원조차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덕수 트레이너를 우리 의무팀에 쓰냐. 그것도 그러네. 네. 저는 그 포인트가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본인이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뭐 의지나 열정이 있으면 네. 그리고 실력이 있으시면 그런 자격증 4개 중에 하나 따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또 왜냐면 그 전에 계신 분도 있다가 그냥 따셨다고 하니까 그걸 따셔가지고 정식으로 지원하셔서 같이 일을 하셨으면 모양이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걸 왜 근데 지원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축협에 조금 더 입장이 기울 수밖에 없는 게 축협은 사실 보통은 축협을 욕을 하거든. 그쵸. 보통은 축협을 욕하면 편한데 축협도 물론 뭐
중재를 잘 못한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축협은 어쨌든 규정을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자격증이 있는 트레이너만이 의무팀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였고 안독스 트레이너는 사실 자격증이 없었기 때문에 활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였죠. 사실 선수들을 개인적으로 케어하는 것도 사실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이건 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워낙 원하기도 하고 하니까 협회가 그냥 이거는 용인해 줬지만 사실은 안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 있고.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줬는데 네. 마사지 뭐 이렇게 뭐 트레이닝 뭐 이렇게 하다가 사고가 났어. 그러니까요. 그러면 축협은 어떤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무자격자 그렇게 이렇게 되냐? 제가 기자라도 그 포인트를 파고들 것 같은데 축협 입장에서 그럴 수 있는데 이런 말도 있어요. 부국의 아이콘님이 축협 언플 요지가 저 무자격이란 점이었는데 사실 공식 트레이너, 그러니까 축협에 있는 트레이너 팀에도 무자격자가 있었고 원래 자격 같은 거 신경 안 썼다고 하는데 모르겠다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러니까 축협이 데려간 공식 트레이너도 무자격자였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그러니까 됩니까? 선수단이 이제 막 무자격 논란이 일어나니까 뭐 이전에도 있었죠. 그랬더니 선수들이 이제 축협 그 의무팀에도 무자격자인 트레이너가 지금 월드컵에서 활동하고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렇지. B 트레이너라고 하는데 근데 이 트레이너는 2020년에 재계약을 해서 월드컵 기간까지 함께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일명 그 최숙현 선수 사건으로 인해서 2021년 2월 달에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자격증이 이제 좀 강화가 된 겁니다. 근데 2020년 재계약할 당시에는 이 B 트레이너는 그 자격증은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뭐 소급 적용해서 갑자기 지금 활동하는 트레이너를 나가라고는 할 수 없는 거였고 재계약 2022년 12월 재계약 시점에 그 자격증이 갱신돼 있으면 되는 거다. 축협은 이렇게 판단해서 월드컵 기간까지는 함께 활동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분이 땄다면서요? 네, 2022년 작년 12월에 이제 물리치료사 자격증에 합격했다고. 월드컵 끝나고. 예, 끝나고. 그 이분은 2017년부터 일하던 분이라고. 예, 한참 됐던 그 분입니다. 2017년부터 일하던 분이 20년에 재계약이 됐는데 그때는 규정상 문제 없었고. 네, 규정상 문제 없었는데. 근데 그 다음에 21년에 자격증 4개 중에 하나 있어야 돼. 라고 네. 바뀌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 갑자기 너 없으니까 지금 나가라고 할 수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없는 거죠. 다음 재계약 때까지 일하고 예. 그 다음에 네가 자격증 따면은 다시 계약해 주겠다. 네, 네, 맞습니다. 그분이 이거 땄어. 네. 그러면 일하는 거 이건 문제가 없는 건데 이건 뭐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축협이 그래서 그 축협에서 입장문을 냈는데 입장문에 대한 반응은 좀 어떤가요? 축협이 어제 굉장한 장문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읽어보는데도 참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축협의 입장은 일단 이번 일은 안 씨와 안덕수 트레이너와 축구협회 의무팀장 A팀장 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제 설명하면서 축구협회는 처음으로 선수들을 약간 타겟으로 하는 듯한 그런 내용을 좀 입장문에 실었는데 자 그런 말에서 덕후의 익명님이 선수를 보호해야 할 협회가 선수를 욕바지로 쓰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말도 있고 그리고 익명으로 축협은 월드컵 더 높이 올라갈 생각이 없는 것 같다. 하나 뭐 알게 될수록 더 그런 것 같은데 올라갈 생각 있는데 있다고 그러면 더 문제고 빡치는 거 가라앉히면 글 쓰는 것도 빡세네 힘드네 이런 말씀하셨는데 선수들을 약간 좀 비난하는 식의 내용이 있었어요. 예. 어떤 내용입니까? 그건? 일단 우루과이전 전날 11월 20일에 이제 선수들이 안 씨를 공식 의무팀에 합류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규정상? 규정상 안 되죠. 일단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A팀장의 업무 배제와 중도 귀국까지 요청했다는 겁니다. 선수들이? 예. 뭐가 선수들이 있었나 뭐 A팀장에 대한 뭐 불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선수들이 왜 이걸 요구했냐면 안 씨의 합류를 무산시킨 게 바로 A팀장이다. 이런 말들이 선수단 사이에서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안 씨를 우리가 의무팀에 넣어달라고 했는데 A팀장이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그게 무산됐다. 선수들이 이렇게 파악을 해서 A팀장을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우린 저 사람한테 케어받기 싫다. 중도 귀국시켜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건 축협의 입장문에 나온 말인데 선수단이 그 스태프들에게 좀 부적절한 발언까지 했다라고 이제 축구협회는 입장문에 그런 내용까지 포함시켰던 겁니다. 큰일이 있었네. 그러니까 저도 이 16강 영광 뒤에 이러한 문제가 아니 근데 숨어 있을 줄은. 선수들은 또 하나같이 이 안 씨를 신뢰하는 네, 것도 신뢰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이 안 씨가 사실 그 선수단 케어로 좀 이름 난 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손흥민뿐만 아니라 뭐 김민재 등 주로 유럽파 선수들도 이 안 트레이너에게
케어를 평소에도 많이 비시즌 유럽파 이럴 때도 선수들은 자격증에 크게 신경 안 쓰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자기 몸이 어쨌든 나아지는 거를 직접 경험한 선수들이니까 그런 자신감이 있으니까 본인도 자격증 굳이 안 따는구나. 그렇죠.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죠. 내가 실력이 월등한데 네. 뭘 막. 그래서 또 하나 나왔던 게 선수들이 그런 의무팀이 자격증이 꼭 필요해서 안 된다면 그러면 장비 관리로라도 해서 그 축구협회에 넣어달라 이런 말까지 했다고 이제 축구협회는 입장문에 내용을 실었거든요. 그러니까 의무팀은 자격이 없어서 안 된다. 그러면 장비관리팀이라도 넣어서 공식 업무를 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지나친 요구를 했다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저 엠팍의 펑5189님은 축협은 절차제로 했고 선수들이 선 넘은 것 같다. 근데 트레이너는 인스타 올리고 나서 입국 닫고 있고 선수는 나설 리가 없으니까 축협이 쓰레기네 하고 축협 욕하고 지나가겠네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근데 본인 이번 축구협회 입장문에 대해서 의외로 좋은 반응이 또 있어요. 여기 12페이지 댓글 하나 읽어주시겠어요? 클리앙 니끼님 거. 입장문의 내용을 떠나서 축협의 입장문은 논란에 대해 해명할 때 교과서로 삼을 만한 수준의 입장문이라고 봅니다. 솔직히 축구협회가 저 정도 수준의 입장문을 발표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면 왜 지금까지 그런 난맹성을 보였나 싶을 정도. 이런 글도 있고 아무튼 이번 입장문에서 보니까 축협이 또 본인들도 뭐 미흡했던 점이 있다 이렇게 네. 인정을 했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갈등을 만든 것 자체는 축구협회가 그 중간 역할을 잘 못했다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일이 앞으로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나라 선수 중에도 이제 빅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뭐 손흥민 선수, 김민재 선수를 비롯해서 뭐 조규성 선수도 이제 곧 해외에 나갈 것 같고 그런 선수들이 점점 개인 트레이너를 많이 이제 고용할 추세구나. 거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국제 대회에서도 이렇게 대동하는 일, 어쨌든 자기 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니까 대동은 쉽겠죠. 대동하는 일이 많을 텐데 그때마다 이러한 갈등이 뭐 반복되지 말란 법이 없을 텐데 축구협회가 이 업무 협조를 좀 어떻게 좀 근데 개선할지. 생각해보면 예. 해외파 선수들은 해외에서 예를 들어 영국 프리미어리그에 뛴다. 네. 그 영국 사람이 트레이너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뭐 한국 물리치료 자격증이 알 게 뭐야 없을 거 아니야. 네. 그런 분 보고 갑자기 한국 뭐 물리치료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뭔가 네. 그런 거에 좀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도 있긴 있네요.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업무 협조가 좀 원활히 돼야 되고 또 축구협회가 이 안덕수 씨를 좀 잘 품었으면 또 선수들이 또 A팀장에 대한 불만이 무엇인지를 조금 사전에 좀 파악하고 미리. 이게 사실 A팀장에 대한 또 말도 나오는 게 좀 있어요. 뭐 선수들이 A팀장을 신뢰하지 않았다. 선수단 사이에서 뭐 평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 이런 이유가 있을 말들이 거 아니에요. 있었는데 축구협회가 그래도 A팀장을 의무팀장으로 선임한 배경은 또 무엇인지 선수들의 이렇게 좀 신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월드컵이란 중요한 대회에 의무팀장으로 꼭 데려갔어야 했나 뭐 그런 말도 있는 거죠. 그 일각에서는 뭐 홍명보 라인이어서 데려간 게 아니냐 뭐 이런 기사도 나오고 뭐 뒷말이 계속 나오긴 나오는데 네. 아 이게 사실 대회 컨디션에 사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슈였어요. 그쵸. 왜냐하면 네. 저도 기사를 보니까 이것 때문에 축협이 해명하느라 선수를 쉬는 시간에 모아놓고 뭐 회의 같은 걸 네. 긴 시간 동안 했다는 얘기도 있고. 기사 나오는 거 보면 가나전 전날까지 이 사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 중요한 경기 전날 하루 앞두고 선수들 불러서 뭐 새벽 2시까지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 가나전에 진 예. 이유가 있었네. 일부 선수들 불러놓고 그러니까. 예. 회의를 했다 뭐 막 이런 말도 나오고 감정적으로 있고요. 되게 서로 격앙돼 있었을 거예요. 예, 뭐 그러겠죠. 축구협회는 축구협회대로 선수들은 왜 우리 몸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냐. 누굴 위한 축구협회인가.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일이 없었으면 8강 갔을지도. 이제 그냥 저는 이제 아예 백지 상태에서 봤는데도 뭔가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늘 이럴 때 이제 뭐 빙상협회, 축구협회, 뭐 무슨 협회가 늘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거는 보면서 뭐지? 좀 어렵던데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좀 해결될 것 같나요? 그 보니까 안덕수 트레이너는 계속 뭔가 네. 좀 반박을 하려고 하시는 모양새던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게 조금 뭐 정제된 언어로 공론화가 됐으면 조금 더 뭐 건전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해 볼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너무 진흙탕 싸움처럼 변해가지고 감정 싸움처럼 변해가지고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축구협회가 분명 개선해야 될 필요점이 많이 있어 보여요. 뭐 의무팀도 선수들의 신뢰를 받는 그런 조직으로 다시 뭐 개편할 필요도 있을 것이고 뭐 개인 트레이너와의 업무 협조를 좀 어떻게 할지도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문제일 것 네. 같은데 이런 게. 자 다음 뉴스는 우리 유준희 기자
본인이 단독 보도한 거예요? 네, 이것도 배구가 뭐 조용할 날이 없는데. 배구는 왜 자꾸 시끄러운? 근데 오늘도 배구 때문에 녹화 늦었어. 네. 근데 오늘도 배구에서 큰 사고 났죠. 그거 설명해 주세요. 그 50 논란. 짧게. 50 논란이요? 네, 뭐예요? 그거? 요새 배구가 이제 또 50 논란으로 시끄러운데. 배구가 이제 또 비디오 판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심을 막기 위해서. 그렇죠. VAR인가? 예, 근데 그 비디오 판독에서도 또 오독이 자꾸만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오심을 막자고 비디오 판독을 했는데 비디오 판독을 제대로 못하는 거지. 비디오 판독을 제대로 판독하지 못하는 일이 요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 뭐 KB손해보험 후인정 감독은 네. 정말 강하게 항의를 하면서 그것도 뉴스가 되기도 했는데 지금 감독들이 이 한 점 한 점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한 점 한 점으로 승부가 기울어지기도 하고. 당연하지. 근데 이게 그런 오심을 막자고 도입한 비디오 판독에서조차 문제가 일어나니까 비디오 판독을 위한 리플레이, 그거에 맞는 리플레이를 틀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제 비디오 판독을 신청했어요. 그럼 그 상황에 맞는 리플레이를 보여줘야 되는데 엉뚱한 리플레이를 놓고 판독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이 아닌 다른 상황을 놓고. 진짜 아마추어적인 거다. 그런 게 자꾸 반복되니까 오늘 후보가 회의를 열고서 뭐 개선책을 마련하겠다. 그것 때문에 경기 뒤집어지고. 그렇죠. 흐름이 넘어가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오심이면 바꿔달라는데 바꿔줄 수 있는 건데 바꿀 수 없다고 또. 네, 맞습니다. 이게 또 한번 사용하고 계속 틀렸다며. 계속. 인정이 되면 뭐 또 번복하기가 쉽지 않고 그런 부분이 또 있어서. 배구는 오심으로 지금 얼룩지고 있는데 그보다 전에 더 큰 사고가 있었어요. 감독을 하루아침에 갑자기 경질했어요. 자, 어떤 이야기입니까? 자, 요거 엠팍 심심님이 배구 흥국생명도 난장판이다. 선수가 문제 일으킨 건 아닌데 구단 윗선에서 선수 선발 개입했다는 말도 나오고 감독 경질에 이어서 감독 대행도 안 한다 하고 주축 선수들은 구단에 반발하고 혼란스럽다. 지난주에 흥국생명이 시즌 중에 갑자기 감독을 바꿨어요. 사실 뭐 감독 중도 경질은 뭐 프로 배구뿐만 아니라 축구, 농구, 야구에서 다 있는 일인데 그럴 때는 보통 팀이 연패에 빠졌거나 아니면 뭐 꼴찌거나 이럴 때 이제 그렇죠. 경질이라는 더 칼을 이상 칼을 꺼내드는 건데 흥국생명이 선두 현대건설을 1점 차로 추격하면서 2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와, 2위? 지금 여자 배구에서 현대건설이라고 하면은 정말 독주를 하는 팀이거든요. 그런 현대건설마저 직전 경기에 잡으면서 한 경기만 더 이기면 선두까지 넘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돌연 그러니까 경질을 한 겁니다. 폼이 올랐는데 탄력 받았는데 갑자기 권순찬 감독을 유튜브 댓글에 로그 2586님이 선수 출신이나 현장은 모르는 프런트에서 선수 기용에 개입한 게 문제다. 한창 팀이 선전하고 잘 나가고 있는 시즌 중에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경질한 게 두 번째 잘못이다라고 하는데 왜 경질한 겁니까? 일단 구단이 보도자료를 낸 거는 감독과 우리 팀이 가는 방향성이 맞지 않았다. 우승을 향해 가는 거 아니야? 참 모호한 말이죠. 방향성이 맞지 않았으면 애초에 선임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약간 예술 쪽에서 나올 만한. 밴드 할 때 주로 이제 헤어질 때 그런 지휘자랑 오케스트라 싸울 때. 밴드에서 보컬과 기타가 음악적 방향성이 달랐다. 근데 뭐 구단의 목적은 승리고 우승인데 그 우승을 향해서 잘 가고 있었는데 방향성이 맞지 않는다고 하니까 뭐 팬들이나 기자나 다 이해하기 어려운 거였죠. 그래서 이제 감독에게 취재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이주일 기자가. 감독님이 이제 그날 경질을 당하고 목소리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랬더니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감독님 혹시 뭐 경기 외적으로 뭐 문제 일으킨 거 있냐 혹시나 그런 게 있었으면 억울하지라도 않다. 절대 없다. 그럼 왜 경질을 한 거냐 했더니 이제 그때 윗선에서 개입이 있었다라고 이제 어렵게 말을 떼더라고요. 단장이 흥국생명 그 전 단장이죠. 김여일 단장. 예, 김여일 단장이 그 흥국생명 권순찬 감독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선수 기용에 대해서 개입을 해왔다고 이제 폭로한 겁니다. 누구 써라. 왜 얘 안 쓰냐. 그랬더니 감독은 그때마다 얘 잘하고 있습니다. 얘도 체력 괜찮습니다. 아직 충분히 뛸만 합니다. 안 들어줬구나. 예, 감독은 이제 안 들어줄 거죠. 그러면서 감독은 자기가 원하는 선수, 자기가 원하는 전술로 어쨌든 승리를 하면서 2위까지 달리고 있던 상황인데. 그게 감독이지. 네. 근데 아이러니한 게 이 단장도 같이 경질이 됐거든요. 그러면 전 단장? 네. 그 단장은 누가 경질시켜? 그 위에 누구? 그 위에 이제 구단주. 그 위에는 이제 흥국생명의 이제 회장님 계신 건데 이게 권순찬 감독만 경질됐으면 얘가 단장 말을 안 들어서 경질됐구나. 하지만 근데
단장까지 같이 경질됐다는 건 그러면 단장도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권순찬 감독에게 그거를 지시한 건데 그게 안 먹혀서 안 먹히니까 너네 둘 다 나가 이렇게 된 게 아니냐. 일이 커지는데? 네. 근데 이게 사실 흥국생명이 예전부터 이런 말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게 흥국생명 그 높으신 분이 이 구단을 약간 사유화한다. 자신의 팀으로 생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좀 원하는 대로 이제 끌고 가려고 한다. 이런 말들이 많아서 흥국생명이 예전부터 감독이 단명하기로 되게 유명한 팀이었거든요. 자꾸 바뀌고. 예, 자꾸 바뀌는 팀이었는데 이번에도 이게 또 터진 거죠. 있었네요. 예. 야, 이게 윗선이 어딘지는 아직 안 나온 거죠. 네, 뭐 진짜 위에 추측하기라고는 추측만 하고 있는데. 흑막이 어딘지는 아직 네, 모른다. 네. 오늘 조간에 뭐 김연경 선수가 이게 팀이냐 뭐 이게 다 이런 네, 때문에. 그래서 김연경, 김혜란 선수가 김혜란 선수는 흥국생명의 최고참이고 뭐 김연경 선수는 다 아시다시피 뭐 월드스타인데 대놓고 작심 발언을 했어요. 특히 김혜란 선수는 실제로 선수 개입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진 적도 있다. 그리고 김연경 선수도 윗선에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본인도 이게 팀이냐 뭐 회의감이 든다. 이런 뭐 작심 발언까지 하면서 이게 사실로 드러났던 거죠. 선수들 입에서 이게 밝혀지면서. 덕후 익명으로 저런 건 승부 조작이라고 못하나? 이게 존나 어이없네 라고 하고 익명으로 이게 흥국생명을 만국생명이라고 하나 봐요. 만국생명 언제 망하냐. 선수들만 고생이다. 김연경은 왜 자국에서 선수생활 말년까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냐. 진짜 전 세계 배구에서 없는 선수인데 이런 얘기인데 뭐 그러면 뭐 본인은 억울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누가 그렇게 점지돼서 낙하산으로 온 선수인지 알겠네요 대충. 선수들은 죄가 없습니다. 선수들은 죄가 누구 써라. 근데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게 누군지. 근데 그 누구를 써라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그 윗선에서는 젊은 선수들을 좀 기용하라고 지시를 내렸답니다. 그래서 뭐 취재를 해보니까 흥국생명 구단주 및 그 윗선에서는 흥국생명이 좀 리빌딩, 좀 젊은 팀으로 개편이 그럴 수 있지요. 필요했다. 방향이 다르다니까 그 얘기인가? 판단을 했는데 권순찬 감독은 당장 성적을 내야 하고 또 권순찬 감독이 부임한 후에 김연경 선수가 이제 들어왔어요. 근데 김연경 선수가 있는 상황에서 리빌딩은 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치. 세계적인 스타를 가지고. 그럼요. 리빌딩이라는 건 사실 좋게 말해 리빌딩이지 그 시즌을 버린다는 건데 사실 김연경 선수가 올 시즌을 끝으로 흥국생명과 계약이 끝나요. 이제 떠나는 게 유력한 상황인데 마지막까지 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흥국생명에서 김연경 선수가 흥국생명 유니폼을 입고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시즌인데 감독 입장에서는 리빌딩을 한다는 거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권순찬 감독은 올해는 우승을 해야겠다 하고서 밀고 나갔던 거죠. 그래서 구단은 뭐 방향성이 맞지 않았다. 그런 뜻에서 말하지 않았나. 그럼 새로운 감독이 오셨어요? 새로운 감독을 이제 선임하려고 했죠. 이제 김기중 감독이라고 흥국생명 그 이전 수석 코치를 하던 분인데 그 감독을 선임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흥국생명이 이제 김기중 감독을 새 감독으로 선임한다. 그런데 어제였나요? 예, 다시 김기중 감독이 감독직을 또 고사한 겁니다. 예를 들어 자기가 지금 이 상황에서 흥국생명 감독을 맡고 누구를 쓰면 너 위에서 지시한 대로 쓴 거 아니야? 그치. 그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나는 감독할 자신 없다.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 감독하고 싶지 하기 않다. 싫지. 예. 그러면서 또 고사를 해서 지금 흥국생명은 감독 대행의 대행이 이끌고 있습니다. 대행이 있어요. 김대경 대행인데 지금 김연경 선수와 나이도 거의 비슷한 또래라서 참 지금 쉽지 않겠네. 예. 그래서 흥국생명은 그래서 사과나 뭐 어느 정도 인정을 했나요? 개입했다는 거는? 어제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그 사과문 내용에 개입을 사실상 시인하는 듯한 문장들이 있었어요. 뭐 앞으로는 뭐 감독 권한을 존중하면서 뭐 이런 개입이 없게 하겠다. 사실상 인정을 한 거죠. 개입했다는 거네. 네. 그러니까 앞으로 흥국생명 어떻게 배구 편하기 힘들겠네요. 진짜 그러게요. 힘들겠다. 이게 사실 구단들이 굉장히 착각하는 게 있는데 팬들 지금 흥국생명 경기장 가면 꽉꽉 차요. 평일에도. 예. 근데 지금 흥국생명 구단이 착각하는 게 팬들이 배구 팬들의 특징인데 팀을 좋아하진 않아요. 선수를 좋아하고 가는 거예요. 선수를 따라가는구나. 그러니까 배구 문화가 지금 되게 아이돌 문화랑 비슷하거든요. 뭐 IBK 기업은행에는 또 김희진 선수라고 여자 배구 지금 최고 인기 스타가 있는데 그렇게 다 어떤 특정 선수를 위해서 보러 가는 거지 뭐 흥국생명이 좋아서 IBK 기업은행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배구도 그 지역 연고인가요? 아니면 지역 연구가 있는데 잘 있어요? 정착은 안 돼 있습니다. 그렇구나. 흥국생명은 뭐 인천을 쓰고 있는데 그렇다고 인천 팬들이냐 다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전국에서 그냥 김연경을 보러 가는 건데
김연경이 만약에 내년에 다른 팀으로 간다. 흥국생명이 이렇게 평일에도 매진 행렬이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흥국생명 입장에서도 사실 올해까지만 하면 이제 김연경 선수가 빠지면은 이제 우리 흥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빨리 네. 뉴페이스를 좀 네. 발굴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 같긴 뭐 해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어쨌거나 감독의 의중에 달린 건데 뭐 감독에게 뭐 조언을 할 수는 있겠지만 뭐 우리 이번에는 좀 이런 방향으로 가보자 이 정도로 말은 할 수 있겠지만 뭐 매 경기마다 작전 지시를 하듯 얘 빼고 얘 쓰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누가 봐도 안 되는 거죠. 네. 뭐 김연경 선수도 뭐 그렇고 그냥 좀 힘이 안 날 것 같아요. 남은 시즌이 얼마 남았어요 지금? 지금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배구가 한 4월, 5월까지는 가는데. 5월까지요? 흥국생명이 몇 한창 이제 힘을 받던 상황에 이런 일이 터져가지고 지금 참 흥국생명 팬하기 참 힘들 것 같아요. 팬들은. 흥국생명 팬 여러분 좀 더 힘내셔야 될 것 같고 누구보다 힘든 거는 김연경 선수가 아닐까. 그래서 지금 되게 재밌는 게 팬들이 요새 막 행복 배구라는 뭐라 그러죠? 그 응원 문구를 만들어가지고 경기장에 갖고 다녀요. 잘 좀 해라. 행복 배구 하고 싶다고 행복하게. 좀 행복하게. 덕질 좀 왜냐면 행복하게 하자. 흥국생명이 그 재작년에는 또 그 유명한 쌍둥이 사건으로 또 홍역을 그분 심하게-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입단했나? 지금 거의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그래요? 지금 일단 올해는 선수 등록이 끝나가지고 올 시즌은 이번 시즌은 뛰기 어려울 것 같고 이재영 선수도 복귀가 점점 어렵지 않을까. 네. 그리스로 다시 안 가시고. 예, 그리스 해외 진출의 뜻은 없다고 합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그 팬분들 좀 마음 편하게 덕질할 수 있게 팬질할 수 있게 좀 그러니까요. 도와주세요. 이게 너무 자기 걸 사유하는 그런 거 이제 게임 하면은 게임에 그런 거 있어요. 네. 피파나 FM 피파 매니저인가? 네, 풋볼 매니저. 풋볼 그런 거 매니저. 하시면 되죠. 풀 매니저면서 풀 매니저 그 8만 원밖에 안 해요. 네. 그거를 하시면 되는데 매년 나오고. 저희가 뭐 감독 경질도 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할 수 풋볼 있는데 매니저 추천드립니다. 대신에 이제 와이프한테 혼날 수 있어요. 자, 다음 아이템. 자, 우리 다가오는 저희 KBS가 월드컵 때는 좀 인기가 좀 많지 않았지만 WBC는 아주 그냥 이를 갈고 있다고. 네. 자, WBC 뭡니까? WBC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라고. 너무 쉽다. 나는 당연히 월드 베이스볼 챔피언십인 줄 알았는데. 자, WBC는 전 세계 야구 뭐 월드컵 같은 뭐 야구 월드컵이라고 야구 월드컵?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WBC가 사실 코로나로 뭐 최근 대회가 많이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오랜만에 열리는 대회고 WBC가 뭐 초창기 대회를 제외하고는 좀 메이저리그급 스타들이 많이 안 나왔습니다. 옛날에는 예, 그래서 대회에 좀 영향력이 좀 떨어졌는데 무게감이 좀 적었구나. 무게감이 떨어졌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그야말로 총출동합니다. 메이저리그. 그 미국도 해요. 네, 미국도 와. 미국도 그게 출전합니다. 막 우리 옛날에 그 판에서 코리아 써 있고 네, 그게 맞습니다. 예. WBC야. 그래서 이번에는 그 정말 어느 큰 나라에서 대회. 해요? 일본, 미국 나눠서 하는데 일본 미국 나와서 해? 이게 뭐 WBC가 어쨌든 이걸 하는 이유가 야구의 세계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 야구하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예, 많이 없죠. 예. 무슨 좀 도미니카 공화국이 도미니카 공화국 잘하는 뭐 이런 나라죠. 그 인프라가 갖춰진 나라가 몇 개 없을 거예요. 그럼 대다수가 뭐 메이저리그에서 뛰기 때문에 이렇게 국내 리그가 갖춰진 국가는 몇 안 될 거예요. 그러면- 한국, 일본, 미국, 뭐 대만 이 정도 진짜? 예. 그럼 매년 미국이 우승하겠네? 가능성이 제일 높죠, 사실. 지난번 WBC 누가 우승했어요? 지난번 WBC도 미국이 우승했죠. 그전에는 일본도 한 번 우승한 걸로 알고 일본이 있는데. 우승했어요? 그건 미국 판이겠구만. 근데 뭐 미국 세미소사. 예, 그렇죠. 98년도, 1998년도에 커쇼. 거죠. 거쇼는 최근이죠. 최근이죠. 예. 근데 우리나라도 이번에 좀 희망이 보인다 이런 댓글이 있어요. 정 기자 읽어주세요. 역시 엠팍의 좌투수님께서 WBC 한국 투수들 좋게 포장해 본다면 자 메이저급 김광현, 좌완 베테랑 양현종, 국대 사이드암 고용표, 신좌완 에이스 구창모, 22시즌 신인왕 정철원, 좌완 파이어볼러 이의리, 우완 파이어볼러 곽빈, 특급 파이어볼러 마무리 고우석, 사이드암 파이어볼러 정우영 등등 여러 명 있다. 은근 강아지도 제가 여기서 아는 분은 구창모 좀 가수 가수 신나리. 죄송합니다. 그리고 김광현을 알죠? 그렇죠. 김광현 선수 아는데 자 지금 한국 이 전력 어때요? 이 댓글에서 좋게 포장해 본다면 이렇게 쓰셨잖아요. 그쵸. 정말 좋게 포장하신 것 같은데 엄청 뭐 포장을 이만큼 파이어볼로 막 이러니까 야구 만화에 나오는 선수 같은데. 그 파이어볼로 이제 마구 던지면 이게 불나는 그러니까요. 거 아니야? 파이어볼로가 뭐예요? 예, 파이어볼로 그야말로 뭐 강속구 투수를 말하는 거죠. 투수. 예. 아예 다 투수예요 이분들이. 네네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네 명이나 선수단 전력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맥 빠진 소리를 해. 왜냐면 이게 사실 야구는 투수 노름인데 어. 아직도 김광현, 양현종
이제 30대 중반을 넘어가는 선수들이 노장들이 아직도 대한민국 대표팀 투수의 주축이라는 게 지금 한국 야구의 어떻게 보면 현실을 말해주는 것 같은데 뭐 김광현, 양현종 선수 뭐 아직도 왼손에 무게감이 있지만 이제 나이가 나이인 만큼 그 젊었을 때 그런 파괴력을 보여주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또 뭐 이을이, 소영준 선수 등이 또 있는데 아무래도 뭐 경험이 좀 부족하죠. 이런 국제대회 경험이.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선발진의 무게감은 조금 떨어진다. 그나마 타선이 그나마 좀 희망을 걸어볼 만한데 타선은 메이저리거들이 좀 있어요. 김하성 선수, 샌디에이고, 뭐 최지만 선수, 그리고 아까 다음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세인트루이스에 뛰는 에드먼이라는 선수까지. 그래서 타선은 어디에 조금 있습니까? 근데 게다가 엠팡에 이런 아쉽다는 댓글이 있어요. 엠팡에 와와와와와와님께서 안우진만 있으면 해볼만해. 쯧쯧쯧. FM코리아의 태권브이님이 안우진이 학폭 아니었으면 난리 났을 텐데 쟤네의 끝인데 안우진 선수 어떤 선수입니까? 왜 못 나왔습니까? 안우진 선수 지금 한국 프로야구에서 가장 잘 던지는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15승 거뒀고요. 투수? 예, 투수고 강속구 투수예요. 이 선수가 그야말로 파이어볼로. 어느 팀? 150km 넘는 키움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대리께서 한번 얘기하지 않았나? 네, 키움의 깍복 선수? 네, 키움 맞습니다. 이분이야? 키움도 좀 사건 사고가 많은 팀인데 안우진 선수가 이제 고등학교 때 학폭 사태로 지금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라서 국가대표 선발 자격이 영구 박탈됐어요. 네, 안 되지 학폭이면. 영구 박탈된 상황인데 근데 WBC가 올림픽 아시안 게임이랑 다르게 이게 주관이 아마추어 주관 대회가 아니에요. 프로가 주관하는 대회거든요. 그래서 안우진이 WBC에는 뛸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초반에 나왔어요. 규정상으로? 네, 규정상. 이게 아마추어 주관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프로 대회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규정에 적용되지 않지 않냐. 사실상 규정만 따지면 뛸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국가대표의 상징적인 의미, 책임감 등을 고려했을 때 안우진은 뽑지 않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최종 명단엔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야구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돈 스파이크도 음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네. 야구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당연히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학폭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대기 보는 분 중에서 10대는 별로 없기 때문에 10대를 둔 자녀를 둔 이제 부모님이 많이 계신데 자녀분들 혹시나 애가 좀 싸납다 싶으시면은 네가 나중에 하고 싶은 걸 하려면은 절대 누구 괴롭히면 안 된다. 그쵸, 미리미리 좀 말씀을 하세요. 네. 왜냐면 태극마크의 무게감이 태극마크고 뭐고 아이돌도 그렇고 나중에 기자도 똑같을 걸? 방송기자 KBS 김기함도 솔직히 옛날에 나 떼어라 그러면 누가 난리 나지.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 절대로 그런 건 좀 그리고 우리 애는 아니겠지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갑자기 메시지를. 그러니까 아무튼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KT의 투수 주권 선수가 중국 대표로 뛴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일단 WBC가 먼저 되게 특이한 규정이 있는 대회예요. 뭔 규정이죠? 참 출전 자격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한국 태생이면 한국에서만 뛸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제가 일본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났어. 일본 팀에서 뛸 수 있어요, 제가. 근데 그리고 부모님 국적이 예를 들어 미국이다. 그러면 미국 팀에서도 뛸 수 있고요. 다 열어놨어?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뛸 수 있고 제가 일본에서 태어났으면 일본에서도 뛸 수 있고 쉽게 말해서 이정우 선수가 나고야에서 태어났거든요. 일본 한국 최고 타자 이정우 선수가 아버지 이종범이 이제 일본에서 뛸 당시에 일본 나고야에서 태어났는데 이 WBC 규정으로만 따지면 이정우 선수는 지금 일본 대표로도 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일본 그런 일은 대표도 뛸 수 없겠지만 있고 한국 네. 대표도 뛸 수 있는 거예요? 네네. 그거 자기가 고르는 거야? 네, 고르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WBC가 어쨌든 세계화를 추진하면서 많은 스타들이 조금 이 대회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인데 일부러. 이 주건도 그 경우예요. 주건이 지금 국적은 한국 국적인데 한국 국적이야. 이 선수 그 부모님은 또 중국에서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부모님이 중국인이에요? 예, 조선족 분이신데 그래서 주건 선수는 귀화를 했죠. 주건 선수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주건 선수 중국에서 태어나서 태어나서 2017년에 이제 귀화를 한 겁니다. 한국 사람. 네, 지금 한국 사람인데 근데 중국 대표로 뛴다고? 이 친구가 근데 한국 대표로 뛰기에는 또 실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아까 WBC가 말했지만 선발로 나가기에 많은 선수들이 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인데 근데 중국은 이 주건 선수 정도면 팀에서 에이스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중국은 야구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건 정도만 되면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주건 선수를 끊임없이 설득했던 거죠. 근데 사실 주건 선수가 2017년 대회 때 중국 대표팀으로 뛴 적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근데 그랬다가 네티즌들한테 어마어마한 욕을 먹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좀 야구 훨씬 강국이잖아요, 중국보다. 네, 맞죠. 그럼 그 정도 좀 여유를 가져도 되지 않나? 이런 얘기하면 또 욕먹을 이거는 하나? 그래서 전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다른 대회에서 뭐 지금 쇼트트랙 같은 경우에도 한 선수가 지금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지금 중국에서 뛰고 있는 선수가 있는데 그런 선수는 약간 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 대회의 특성은 최대한 많은 선수들이 뛰게끔 그래서 좀 열린 규정을 지금 선보이고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뭐 주건 선수가 우리나라를 버리고 중국에서 뛴다 뭐 이런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축 핵심,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예를 들어서 네. 중국에서 뛴다. 네. 그러면 아니 이게 뭔 소리요? 이럴 수 있지만 제가 주건 선수 잘 모릅니다만 지금 이제 이주희 기자 설명으로는 아니 여기서 ben치에 있을 바에는 네. 중국에서 선발로 뛰는 게 더 안 낫나? 그래서 이 주건 선수가 프로야구 KT 소속인데 네. KT 구단에서도 네. 아, 이 친구가 국제대회 경험하면 좋지 우리 뭐. 팀에도 도움이 분명 되는 도움이 거예요. 될 거다라면서 흔쾌히 뭐 승낙을 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댓글 반응은 아주 무서워요. 조인 기자님 읽으십시오. 덕후의 익명으로 얘는 나중에 중국팀 가서 연봉 수십억 받는 비둘기 될 듯. 루리앱의 철혈 각바님이 물론 뛰어도 되지만 지금 최고조로 오른 반중정수에서 좋은 소리 나오긴 힘들지라고 본인이 좋은 안 좋은 소리 하셨네요. 니들 출근길 따라간다님이 WBC 주권이 중국 뛰는 건 이해해주긴 주건. 주건이 이름이 선수 이름 주건. 주건. 다시. 주권이 WBC 주권이 중국 뛰는 건 이해해주긴 해야 돼. 말이 역대 최대 참여국이지 결국 걸러내면 한미일의 대만, 쿠바 5개국 스포츠라 북의 모개 국가로 출전 조건이라도 안 풀어주면 참가국 팀 꾸리기도 힘든 한때 중국에 정말 공격적으로 야구 보급하겠다고 들어간 적이 있지만 경제, 외교, 정치, 투자 대비 낮은 성과 등등으로 날아가고 아직도 야구대회 나오겠다고 팀 꾸리는 게 신기하다. 지금 야구하긴 하나 중국? 중국이 신기한 게 이번 월드컵도 그렇고 아니 뭐 중국 비하발은 아닙니다만 거기 다 못해 이렇게. 단체 종목은 좀 약하긴 하죠. 단체 그러니까 종목들은. 잘하는 사람이 그 많은 사람 중에 있을 텐데. 그러게요. 잘 안 되나 보죠 중국도? 그렇죠. 중국도 뭐 사실 이 댓글이 가장 잘 설명했는데 이 WBC 대회가 이러한 규정, 유연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면 팀 꾸리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빡빡하게 하면. 예, 자신이 태어난 출생지만 해당돼도 뛸 수 있고 뭐 부모님이 어느 나라면 그 나라에서 뛸 수 있고 이런 유연한 규정을 만든 게 야구하는 나라가 그만큼 많이 없기 때문에 그 없는 국가들 가지고 이러한 큰 국제 대회를 열려면 좀 열린 규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제가 무슨 뭐 시진핑의 지시를 받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이 정도는 좀 이해해줄 수 있지 않나. 그냥 전 스포츠 잘 모르지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우리도 그런 선수 있다고 해요. 네. 아까 얘기한 에드먼 선수, 토미 에드먼 선수 이 선수 설명해 주시죠. 에드먼은 이제 어머님이 한국 분이시라 한국. 그래서 한국 팀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이분은 목에 어디 태어났어요? 미국에서 태어났고요. 미국인입니다. 미국 사람이에요. 네, 미국 사람. 이번에 우리나라 팀을 뛰어요? 우리나라 팀으로 이 사람은 그 뜁니다. 포지션이 뭐죠? 지금 이루수. 이루수. 세인트루이스의 이루수를 맡고 있는 선수인데. 아 잠깐만. 그러면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메이저리그를 뛰고 있는데 거기서만 계속 뛰었는데 엄마가 한국 분이어가지고 한국 대표팀으로 WBC 뛴다고요? 네, 메이저리그에서 상당히 잘하는 선수예요. 아니 그 잘하고 떠나서 난 이해 안 되는 게 그러면 그동안 우리나라 선수랑 호흡이 전혀 없을 거 아니야? 없었죠. 누군지도 모를 거 아니야 서로. 근데 야구가 또 그게 가능한 스포츠입니다. 되게 신기하네. 축구는 이 발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야구는 세트 플레이 하고 그러잖아. 네, 근데 야구는 뭐 축구보다는 뭐 단체 스포츠이긴 하지만 개개인의 역량이 그렇죠. 중요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뭐 타선에서는 타격 자기가 혼자 치는 거고. 그치. 수비는 뭐 좀 호흡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맡은 구역에서 깔끔하게 처리하면 되는 거고. 야, 그 난 되게 신기하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만 평생 산분이야 그러면? 네. 뭐 해외여행 우리 말도 다녔겠지만. 뭐 거의 못하는 곳으로 알고 근데 있는데. 갑자기 처음 보는 한국 선수랑 같이 대표팀 꾸린다고? 네. 난 이게 더 이상한데? 근데 이 친구가 한국 대표팀을 뭐 선택한 이유가 뭐 왜, 한국에 왜? 대한 애정이 있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네. 이 친구도 뭐 메이저리그에서는 잘하지만 이 대회는 메이저리그에서 탑 오브 탑들이 출전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미국 아마 대표팀으로 못 미국 나가니까. 대표팀으로 나가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주건 선수랑 비슷한 네, 케이스라고 뭐 볼 수도 맞죠. 있겠네요. 뭐 물론 뭐 한국에 대한 사랑이 있어서 한국 팀에 뭐 헌신을 하고 싶어서 선택했을 수도 있지만 Do you know BTS 한번 해봐. 뭐 그 이유가 더 크지 어머니의 않을까. 나라에서. 예. 그래서 그렇다? 뭐 그럼 이해가 됩니다. 자, 어떤 나라들이 출전한지
조 편성이 또 A조엔 대만, 네덜란드, 쿠바, 이탈리아, 파나마 여기 뭐 어떻게 되든 말든 이태리도 야구래요? 그러게 이태리도 야구하네. 야구를 꽤 많이 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그 이태리 선수 네덜란드도 잘 몰랐고. B조는 한국, 일본, 호주, 중국, 체코래요. 야 여기 한중일을 다 넣어놨어? 네. 한국, 일본이 있네. C조가 미국, 멕시코, 콜롬비아, 캐나다, 영국. 여기는 다 영어로 얘기하면 되겠다. D조는 푸에르토리코 여기 잘하죠. 네, 잘합니다. 베네수엘라, 도미니카 여기 이것도 잘하죠. 잘합니다. 예. 이스라엘, 니카라과. 한중일이 B조에 다 있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B조에서 일본만 가장 강팀으로 꼽고 있고요. 나머지는 해볼만하다. 호주, 중국, 체코는. 우리 WBC에서 일본 몇 번 이겼잖아요. 네, 몇 번 이겼는데 사실 이번에는 일본을 이기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분석이 많이 이번에 나오고 있죠. 일본을 이기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자 선수진을 댓글로 정리하신 분 있어요? 덕후 댓글 보십시오. 익명으로요. 다르비슈, 오타니, 사사키, 무라카미, 스즈키, 야마모토. 왜 이렇게까지 진심이냐고? 보니까 무슨 말이야? 나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본 이름인 거예요. 다르비슈도 유명하고 오타니는 뭐 완전 뭐 엄청 유명하지. 무라카미도 훌륭한 뭐 유명하고 스즈키도 들어봤고. 그러니까 이 중에 제가 김기화가 절반 정도 이름을 들어봤다는 거는 커뮤에서도 많이 이름이 돌았고. 그래서 대댓글로 다 아는 놈들이구먼. 다 아는 놈들이구먼. 허허허. 뭐 오타니 모르시는 분은 오타니는 모를 없을 수 없어. 겁니다. 다르비슈도 유명하죠. 일명 이도류라고 하는데 투수 타자를 같이 하는 선수. 다 잘해. 투수로도 엄청난 능력을 보이고 있고요. 타자로도 홈런을 46개씩 때려내고 있습니다. 야. 지난 시즌에는 투수로 15승, 타자로 홈런 34개.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러면 거거든요. 일본, 사실. 미국이 우승 후보겠네요? 그렇죠. 일본, 미국이 우승 후보인데 사사키, 무라카미, 스즈키, 야마모토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사사키는 이제 일본 지바 롯데 소속 선수인데 17이닝 연속 퍼펙트 투구로 17이닝을? 네, 17이닝 동안 안타, 뭐 홈런 와, 포함해서 그럴 수가 뭐 볼넷까지 내주지 않은 괴물이네. 네, 괴물 투수. 네. 야. 다른 또 주목할 만한 선수가 있나요 또? 지금 그리고 일본의 또 타자도 지금 무라카미라고 있는데 이 친구는 지난해 56개 홈런 치면서 일본 56개? 최다 홈런 기록 세운 선수고요. 21년에는 전 세계 최초로 5연타석 홈런, 5타석 연속 홈런을 오면 서면 홈런이야. 일본의 가장 강력한 지금 4번 타자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선수입니다. 일본이 지금 만만치 않다. 일본이 사실상 뭐 미국에 대적할 만한 유일한 팀이지 않을까 지금. 어떻게 정신력으로 안 될까요? 근데 사실 야구가 이게 다 단판 승부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1919. 뭐 근데 사실 오타니에게 프리미어 대회라고 또 있었어요. 최근에 그 대회 때 우리나라가 오타니 선수 공을 아예 건들지도 못한 와. 적이 있어서 와. 분명 오타니가 우리랑 할 때 선발로 나설 텐데 와. 오타니의 공을 과연 우리 타자들이 칠 수 있을까? 우리 좀 약간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야겠네. 네. 뭐 하지만 뭐 공은 둥그니까. 둥글기 때문에. 뭐 여기저기 다 둥글대. 아니 우리 뭐 월드컵도 시험관 갔으니까. 네, 맞죠. 예. 그래서 여러분 WBC는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야겠다. 네, 뭐. 하지만 한일전은 좀 한일전 버프도 있으니까. 그렇죠. 한일전은 뭐 축구가 됐든 야구가 됐든 뭐 한일전은 항상 재밌으니까. 전 사실 뭐 호주나 중국, 체코한 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본만 이기면 돼. 이준희 기자 또 그럼 가요? 아 저는 이번에는 가지 않고요. 예, 한국에서 좀 팬의 입장에서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준희 기자 오늘 모셔가지고 스포츠 이야기 최근 이제 핫한 이야기 쫙 한번 모아봤습니다. 자, 월드컵 갔다 와 처음 이제 대기 나왔는데 네. 어땠습니까 오랜만에? 제가 매번 대들기 나올 때마다 하는 얘기가 스포츠라서 좀 재미있는 얘기를 막 하고 싶은데 어두워. 사건 사고 있을 때만 저를 불러주시는 건지 몰라도 또 이렇게 안 좋은 파괴 얘기를- 소식 뭐 있었어 그 사이에? 월드컵 끝나고? 없었죠. 사실. 없었어. 네. 좋은 소식을 항상 이 대들기에서 전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준희 기자가 되게 사회부 기자처럼 취재를 하더라고 스포츠인데도. 그래서 그 잘린 감독한테 전화해갖고 그냥 막 염장 지르고. 마음을 후벼파고 말이야. 그래서 다음에는 네. 진짜 진짜 재밌는 거 WBC. 하나. 그러니까 자강 진출 한일전 소식과 왜 함께, 이겼나? 예, 어떻게 이겼나? 그런 거 분석 소식과 함께 다시 찾아왔습니다. 한일전 어떻게 이겼나 이런 걸로 나갑시다. 그럼 저희는 오타니를 어떻게 꺾었나? 오타니를 어떻게 다리비슈 함을 갔다. 뭐 이런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대밥 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꼭. 또 만나요 꼭. 안녕 고생하셨습니다.